자, 오늘 시장이 또 많이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2400까지 한번 돌파를 해봤다가, 그죠? 2400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연초에 랠리가 좀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에서 그렇게 뭐 강하게 나오지 않아서가 문제겠지만, 시장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반등 랠리를 얼마나 이어갈지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이때까지는 일단은 뭐 역헤드앤숄더가 좀 나온 모양이고, 지금 이제 단기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2500대 여기가 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로 보면은 여기 보면 63,000원, 64,000원 정도 되겠죠. 63,000원대 일단은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딱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올지, 아니면 요 부분에서 또 머뭇거리다가 설진하고 나면 또 1월달 시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또다시 2월달 옵션 만기일까지 갔을 때 계속해서 들고 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일단은 1월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별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시장 랠리는 나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유튜브에 많은 어떤 제목들이 조금 험합니다. 또 한번 크게 누를 것이다. 뭐 다시 한번 약세장이 펼쳐질 거니까 지금 현금 준비해라. 절대 주식 사지 마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늘 또 제가 수치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PPT로 넘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난 시장이고, 이제는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랠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서 랠리가 좀 덜 나올 거예요. 빵빵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딴 거 보고 있지, 딴 거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떠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개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개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거거든요. 오늘 그 매매 종합인데, 개인 외국인 기관 뭐 요런 것들 매일 뭐 누가 얼마 팔았다, 누가 뭐 얼마 샀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요게 매일매일 뭐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요거 좀 누적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들과의 어떤 흐름들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일 여러분들 체크하다 보면 매일의 어떤 기간들이 머릿속에 쭉 이제 흘러 들어와서 요번 주는 어떤 흐름이 나왔구나를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시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들은 GTS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에 물어보셔도 충분히 이 흐름들이 나오니까 요걸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체크해 보면 오늘 개인들만 약 4,900억 팔았으니까 양시장 모두 하면 한 5천억 정도 판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기관들도 좀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일주일 단위로 보면 지난주도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7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벌써 이틀 기간 동안 1조 원 넘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로 최근 일주일 정도로 보면은 개인들이 1조 8천억 원을 팔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있는 도중에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받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기관이 4천억 받으면서 시장이 이제 균형을 좀 맞추면서, 균형을 맞춘다기보다 개인들이 이제 던지고 간 자리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메꾸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그냥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1월 5일부터죠. 그죠? 1월 5일부터 우리가 그 시장 상황을 살펴본 거니까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을 찍고 1월 랠리가 딱 시작되는 1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더 많이 팔았습니다. 3조 원 이상 팔았는데, 1월 한 달간 보면 지금 그 올라오는 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지수가 요 정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 700선 회복하면서 이렇게 1월달 랠리를 일단은 1월 16일이니까 일단 보름 동안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개인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시장을 완전히 또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그 단기성 자금에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헷갈리는 거죠. 바닥이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질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지금부터 모아가라고 얘기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기존에 물린 종목들은 반등이 좀 쭉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6만 전자 넘어가서 지금 6만 1,000원대를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익절이 아니죠. 익절이 아니고 이제 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이 바닥권이라고 이제 뭐 보여지긴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옆으로 얼마나 행보를 길게 할지 아니면 반등이 나왔다가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쏙 들어가고 2022년도 연말이었으니까 2023년도 상반기까지 굉장히 뭐가 온다겠습니까? 침체가 오고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시장이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4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로 돌아가진 않았지만은 4분기 실적이 작년의 실적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간 모습이었죠. 일단 2021년도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이었는데 2022년도 12월 달 4분기 실적이 4조 3천억이었어요. 13조 벌다가 영업이 13조 났다가 거의 10조가 날아간 거예요. 10조가. 어마무시하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박스를 돌파를 할 건지 말 건지 좀 머뭇거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이게 수치로라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PPT 한번 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게 전기전자죠. 예, 전기전자. 지금 1조 9천억. 그리고 오늘 매입한 게 금융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 판 거를 외국인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고 반등하는 이유에는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 금액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 꼴이 되는 거고, 그죠? 요 밑에 있는 종목 같은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2020년도 하반기 쪽에서는 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거듭 몇 번 드렸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금융 업종이 확 튀어나갔어요. 삼성전자 오늘 물론 나갔습니다. 장중에 근 1.3%까지 가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요 박스 6만원대 6만 1,000원대 박스를 좀 넘어가면서 새로운 랠리를 보여줄 듯한 그런 어떤 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시장 또 막판에 좀 내려앉으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세게 올라왔습니다만은 또다시 쭉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제 상승의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거 신고가를 근접하고 있죠. 최근에 작년 9월달과 12월달 조정을 잘 받고 최근에 갑자기 약 한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저점 구간에서. 요건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주들이나 배당락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 이상 올라왔으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에 전략이 잘 맞았죠. 그죠? 2020년도처럼 배당락을 하고 쫙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2021년도 마찬가지로 배당락 하면서 잘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배당락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사모은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융주들이 돌파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반도체와 금융입니다. 이게 왜냐면 전체 월봉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게 생겼어요. 엄청 지루하죠. 이쪽에 한 6만원대 근처 오면은 계속 내려갔잖아요. 계속 내려갔죠. 금융주 갖고 계시는 분들 막 징글징글 할 거예요. 그죠? 시장을 잘 봐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차트에서 뭔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세 종목 있기 마련이에요. 잘 보세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힌트 드린 거 다 찾아서 보셨어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 안 좋을 때 쉬는 게 아니고 장 안 좋을 때 현금 들고 좋은 종목을 사모아야죠. 장 안 좋을 때.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지. 매집을 해나가야죠. 꼭대기선 쉬고 이제 내려가서 바닥 잡으려고 할 때 좀 일찍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시장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매집을 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신고가 났어요. JB금융주지, 제대네. 요겁니다, 요거. 지난주에, 네 종목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오늘 신고가 났죠. 10,000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금융주들이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묶여가지고, 본전도 할 게 아니고, 그 개인 투자자들처럼 돈 다 빼가지고, 어디 갑니까? 현금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단기성 자금을 굴리는 MMF 시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장 보니까,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한국경제에 나온 뉴스인데 요거 보니까 이런 것더라고. 올해만 주식 2조 매도. 앵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만 주식 2조 매도. 올해 3조 매도했어. 3조. 1월 초부터 보면은 2조가 아니라 3조. 주식만 3조 매도. 개인 투자자들 3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채권에 푹 빠졌다 그러죠.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이제 안정성 자금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왕창 빼가지고 주식 안 좋으니까 주식에서 왕창 빼서 채권 올인, 개인 투자자들도 올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인 해봐야 별 재미가 없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채권 매수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 1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약 뭐 이것만 보더라도 15조가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요거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위험 자산도 있고 안전 자산도 있는데 그 안전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의 이 변동성을 약간 해치하는 느낌으로 갖고 가시는 거지, 모든 재산을 채권에 넣어 놓으실 것 같으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이것저것 빼면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채권은 안정 자산 개념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채권 차트를 치면 채권 차트가 재밌는 차트가 많아요. 코덱스 단기 채권을 쳐버리면 채권 차트가 이래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죠. 그죠? 다수가 몰려가면 기회가 없죠. 채권 차트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내 주식이 저랬으면 좋겠다.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요, 몇 프로 될까요? 여기 2022년 7월부터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몇 프로? 한번 대충 그어볼까요? 1.2%. 1.2%. 아이, 장난 아닙니까?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1.2%밖에 안 오르는. 채권이라서 그런 거예요. 채권이라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약 8, 9, 10, 11, 12, 1. 6개월간 올라갔어요. 6개월간 올라갔는데 1.2%밖에 안 올라갔어요. 말 그대로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안전하게 올라간다. 안전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좋으면은 그거는 사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들 원금을 더블로 불려준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너무 짜릿한데 돈이 안 되죠. 에이, 내가 이거 먹으려고 지금 하나? 말 그대로 채권은 안전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건데, 안전하면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이 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열광했던 이유가 뭐예요? 올라갈 때면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4만원 했던 게 9만원까지 막 1년도 안 내가지고 100%가 올라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왜 좋아요? 여러분들은 안전한 걸 원하면서도 그 속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투기성이 들었어요. 투기성이 다분하다고. 그죠?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위험해야 돈이 벌려요. 위험 이꼬르 돈입니다. 돈. 안전은 돈이 아니에요. 안전한 거를 하시려면 5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예금 보험이 되는 5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신용은행 여러 군데를 맡겨놓으시는 게 제일 좋죠.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채권보다는.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원하면서 요거는 빼고 갈라 그래요. 위험은 빼고 갈라 그래요. 안 빼져요, 여러분들. 이거는 고정값이라고. 고정값.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위험이라는 것을 고정으로 박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꾸준한 공부와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이 움직인다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간다고 이쪽으로 우르르 다 몰려가지 말고, 아이고 저쪽이 좋은가 보다, 뉴스 나오니까 나도 가야지, 뭐 이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원래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했던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